기대를 배신했지만 다시 영웅이 된 스팀 게임 탑10. 여러분은 게임을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트레일러를 수백 번 돌려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개발사의 명성, 혁신적인 약속, 그리고 압도적인 비주얼. 우리는 그것이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역대급 명작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게임은 미완성 상태였고 버그는 게임 플레이를 방해했으며 약속했던 핵심 기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분노했고 그 기대는 곧 역대급 혹평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나락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한 혹은 끝내 회생하지 못한 스팀 게임 10가지를 자세히 돌아봅니다. 유저들의 극과 극의 댓글을 통해 그 게임들이 어떻게 최악의 오명을 받고 갓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미완성 상태로 출시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한 사정을 알아볼게요. 먼저 2020년 12월 10일에 출시한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CD 프로젝트 레드의 야심작이기도 한데요. 이 게임은 디스토피아 미래도시 나이트시티를 배경으로 하는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명작이라고 불리는 더 위쳐3를 만든 개발사의 차기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 세계 게이머들의 최고 기대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게임은 출시 직후 점점 혹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는 개발 과정의 무리한 일정과 내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개발팀은 2018년 트레일러 이후 사실상 게임의 개발을 다시 시작했으며 무려 3차례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압박으로 미완성 상태로 게임이 출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구형 콘솔에서의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치명적이었는데요. 게임 출시 당시 유저들의 반응은 실망감이 줄을 잃었습니다. 이건 베타 버전도 아니고 그냥 알파 테스트 수준입니다. 버그 때문에 스토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3년 더 개발했어야 할 게임을 억지로 내놓은 느낌. 약속했던 나이트시티의 밀도는 어디 갔나요? 이때부터 CDPR에 대한 유저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수많은 혹평도 계속되었지만 개발진들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So act like it. 결국 포기하지 않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개발진들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는데요. 2023년 대망의 2.0 대규모 업데이트와 팬텀 리버티 확장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발진은 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경찰 AI와 빌드 시스템 최적화 등을 개선하며 모든 것을 바꿨는데요. 그리고 출시 3년 만에 뒤늦게 완성된 게임을 접한 유저들의 반응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3년 전 환불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지금의 나이트시티는 제가 꿈꿨던 그 미래입니다. 이건 진짜 올해의 게임입니다. 2.0은 게임의 완성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다른 미완성 게임들이 CDPR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현재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 85% 긍정으로 바뀌었으며 벼랑 끝 절망을 딛고 역전극을 완성한 사례로 남았는데 경영진의 결정적 실수를 개발진들의 노력으로 덮은 성공한 게임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출시된 데이즈곤이라는 게임입니다. 데이즈곤은 SIE 밴드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플레이스테이션 4용으로 배급한 액션 어드벤처 서바이벌 호러 비디오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좀비 프리컷 때가 창궐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오픈월드 서바이벌 호러물 게임인데요. You really think she's still alive? Billions of people are dead, but somehow she made it. We don't have hope.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독점 AAA급 타이틀로서 수백 마리의 좀비 떼가 몰려오는 압도적인 연출 때문에 게이머들 사이에서 아주 큰 기대를 모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도 출시 초기에는 혹평 세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혹평을 받은 주된 이유는 바로 SIE 내부의 촉박한 일정 때문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개발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플스4 초기에 심각한 최적화 문제와 버그가 완성도를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저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좀비 호드는 멋지지만 그 전에 버그와 프레임 드랍이 저를 먼저 죽입니다. 소니 AAA급 게임이라기엔 완성도가 너무 낮아요. 스토리는 좋은데 너무 느려요. 초반 10시간을 참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개발진은 노력 끝에 2021년 PC 스팀으로 이식되면서 최적화 문제가 해소되었고 마침내 프리코어드 전투의 전율이 빛을 발했습니다. PC 최고의 좀비 오픈 월드입니다. 이식작의 모범이라 불러도 됩니다. 호드를 상대하는 그 긴장감은 최고예요. 디컨의 스토리와 감동적인 결말까지 이제야 이 게임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속편이 취소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데이즈고는 현재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 92% 긍정을 기록하며 완벽한 이식이 미완성작을 명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8월에 출시된 노맨즈 스카이입니다. 혹평을 기적으로 바꾼 노맨즈 스카이. 이 게임은 1800경계 이상의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우주 탐험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절차적 생성 기술을 이용한 무한한 스케일과 탐험의 자유라는 혁신적인 콘셉트 때문에 폭발적인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미완성으로 출시된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사 헬로게임스가 과도한 야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발자 션 머레이의 과장된 홍보가 더해지면서 유저들의 기대는 폭발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게임이 발매되었을 때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거나 버그투성이의 컨텐츠가 너무 부족해 망작 또는 사기라고 비난받고 대폭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절차적 생성이라는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멀티플레이나 풍부한 상호작용 같은 핵심 컨텐츠를 제때 구현하지 못했는데요. 거품으로 부풀려진 그 기대는 결국 혹독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광고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노맨스 라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수많은 행성이 있지만 모두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수십억 개의 지루함만 존재하는군요. 이러한 유저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개발사 헬로게임스는 묵묵히 게임 개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0년 가까이 단 하나의 유료 DLC 없이 수십 개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약속 이행을 넘어선 수준으로 완벽히 추가했습니다. 이제 노맨즈 스카이에는 멀티플레이와 거대 함선 추가, VR 지원, 스토리 캠페인 구현까지 모두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새로운 게임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출시 때 욕했던 제가 죄송합니다. 션 머레이는 게임 개발의 성인입니다. 지금은 우주에서 수백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료 업데이트로 새로운 게임을 계속해서 선물해줍니다. 개발진의 태도가 이 게임을 역대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맨즈 스카이는 현재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 95% 긍정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역전극의 배경에는 그들의 신뢰 기반의 선순환 모델이 있었는데요. 개발 초기에 실수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게임 개발에 매진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출시한 앤썸입니다. 바이오웨어의 라이브 서비스 도전작 앤썸은 플레이어가 자벨린 슈트를 입고 비행하며 싸우는 루터 슈터 액션 RPG입니다. 이 게임은 매스 이펙트, 드래곤 에이지로 유명한 바이오웨어의 신작이자 아이언맨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비행 액션 때문에 게이머들로부터 매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게임의 실패는 개발 과정의 프로스트바이트 엔진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불명확한 기획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또 개발팀이 자벨린 슈트의 비행이라는 핵심 요소에만 집중하고 엔드 콘텐츠 및 파밍 시스템에 대한 기획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자벨린 슈트가 아니라 로딩 화면 시뮬레이터입니다. 로딩이 너무 작고 깁니다. 플레이 시간의 절반이 로딩이에요. 바이오웨어의 스토리는 어디로 갔나요? 반복되는 미션은 고통입니다. 결국 EA는 대규모 개선 계획인 앤썸 넥스트를 취소했고 2021년에는 서비스 종료 수순을 결정했습니다. 아쉽게도 앤썸은 기술적 문제와 기획 부재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겹치며 혹평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한 비운의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Our story is out there.
다음은 2021년 11월 19일 출시된 배틀필드 2042입니다. 다이스가 개발한 대규모 FPS 배틀필드 2042는 가까운 미래의 전장을 배경으로 하며 시리즈 역대 최대 규모인 128인 대규모 전투를 내세워 전세계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리즈의 핵심을 바꾸려는 무리수가 화를 불렀습니다. 촉박한 일정은 폭망하는 게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점 중 하나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시리즈의 근간인 클래스 시스템을 콜 오브 듀티 스타일의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으로 대체하며 팬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저들은 다음과 같이 게임을 비판했는데요. 배틀필드 시리즈 특유의 팀워크와 클래스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왜 바꾼 거죠? 배틀필드의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버그가 너무 많아서 게임을 하는 건지 디버깅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클래스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등 뒤늦게 팬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혹평의 잔재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배틀필드 2042의 스팀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 71% 긍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2월 출시된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 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배트맨 아캄 시리즈를 만든 락스테디의 신작으로 빌런이 되어 저스티스 리그 히어로를 사냥한다는 파격적인 콘셉트 덕분에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혹평은 라이브 서비스 강요와 아캄버스 설정 파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나뉩니다. 락스테디가 싱글 플레이 대신 루터 슈터 방식의 반복 미션을 강요하며 결국 수많은 팬들을 등 돌리게 하고 말았는데요. 락스테디가 만든 게임이라 믿을 수 없습니다. 미션이 너무 반복적이라 파밍 노가다 이상이 아니에요. 아캄버스 배트맨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이다니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스팀 평가는 복합적에 머물러 있으며 근본적으로 락스테디의 핵심 DNA인 싱글플레이와 스토리텔링을 버린 것이 혹평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2023년 1월 출시된 포스포큰입니다. 포스포큰은 뉴욕 소녀가 마법 세계로 이동하는 오픈월드 액션 RPG로 화려하고 속도감 있는 마법 파쿠르 액션을 내세우며 스퀘어 에닉스의 새로운 AAA급 IP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기술적 실패와 서사적 실패가 동시에 겹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PC 버전에서 최상위 사양에서도 최적화 실패를 겪었으며 스토리와 캐릭터는 전혀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당시 유저들의 평가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주인공 대사에 짜증이 나서 게임을 껐습니다. 이세계물의 진부함을 다 모아놓은 스토리입니다. 최적화를 포기한 개발의 결과입니다. RTX 4080을 요구하는 주제에 그래픽은 트레일러보다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포스포크는 결국 혹평을 견디지 못하고 개발 스튜디오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고 미완성 출시를 수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2월 12일 출시된 에일리언 콜로니얼 마린즈입니다. 에일리언 콜로니얼 마린즈는 영화 에일리언2의 정식 후속작임을 내세우며 원작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그래픽 사기 논란의 시초였습니다. E3 트레일러와 실제 출시 버전의 그래픽이 전혀 달랐죠? 개발팀이 데모 버전과 실제 게임의 다른 코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유저들의 분노는 단순한 혹평을 넘어섰습니다. 에일리언 콜로니얼 마린즈는 기술적인 능력 부족과 도덕적 문제가 결합된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되었죠. 다음은 2020년 9월 출시된 마블 어벤져스입니다. 마블 어벤져스는 마블 코믹스의 인기 히어로 팀을 소재로 한 라이브 서비스 게임으로 세계적인 마블 IP의 힘 덕분에 출시 전부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마블 어벤져스 라이브 서비스의 단점을 모두 모아놓은 게임이었습니다. 파밍의 재미 부족, 반복적인 미션, 그리고 지나친 유료화 모델로 인해 유저들이 대거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개발팀이 유저들을 붙잡을 만한 엔드 콘텐츠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채 출시된 것이 이 게임이 실패하게 된 치명적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2월 출시된 데드 스페이스 3입니다. 데드 스페이스 3는 SF 서바이벌 호러 명작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전작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공포 연출 덕분에 시리즈 팬들에게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도 출시 후 팬들의 호평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개발사 비서럴 게임즈가 EA의 상업적 요구에 굴복하며 호러 장르를 버린 것이 호평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코업 모드를 추가하면서 액션 슈터로 장르를 변경하며 공포감을 잃었고, 무기 제작의 유료 재료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데드 스페이스 게임을 좋아하는 팬덤을 완전히 등돌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본 10개의 게임은 게임 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유저들의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개발 과정의 무리한 일정과 기술적 난이도, 그리고 경영진의 압박 등이 미완성 게임을 낳는 주범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사이버펑크나 노맨즈 스카이처럼 유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끈기 있는 노력과 시간 투자가 있다면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 또한 증명했습니다. 호평을 받은 게임을 다시 구매하고 플레이하는 것은 결국 그 개발사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게임 라이브러리에는 호평을 딛고 역전한 게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응원의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게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So, what's the plan? Time for us bad guys to save the world.